멋진 쇼다.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로 가는 리얼리티 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멋있잖아요. 어제 잘한 거지. 다만 이제 그 퍼포먼스는 좋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나 이런 부분들은 결과가 좋아야 되지. 그러니까 진전된 게 없으니까. 근데 다분히 이제 그 미국과 북한과 한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이 수요 요구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가 되지 않아야죠. 이제부터 사실은 뭐 종전 이후에 그 적대적이었던 미국 북한 이 정상이 그렇게 만난다는 거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역사적인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역사적인 일은 그분들이 만남 자체가 역사적인 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고 그래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오는 역사를 우리는 보기를 희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만남이 그냥 일과성에, 왜 내가 드라마라고 표현을 안 했냐 하면은 연출이나 이런 거는 재미있는 아주 극적인 드라마 수준이었지만 쇼와 드라마의 차이란 거는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지만은 쇼는 일과성의 퍼포먼스고 그리고 드라마는 연속적인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드라마는 감동을 주잖아요. 쇼는 열광과 기쁨은 환희는 있지만은 감동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쇼가 아니라 감동의 드라마가 되도록 이제부터 정말 북미와 차이가 있네. 예,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쇼를 절대 나쁜 의미로 보지 않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뭐 정치 쇼 한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쇼가 뭐가 나쁜 거냐. 정치란 거는 모든 것이 쇼업하는 행위로부터 되는 건데 그 쇼라는 걸 저는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만 그것이 감동의 드라마로 가려면은 지속적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목표로 하는 성과를 내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더러 뭐 쇼 한다 그럴 때 내가 5년 4년 내내 쇼 할게. 그게 뭐 쇼가 나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썼던 쇼란 표현은 그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나쁜 표현이고 우선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국민들에게 기쁨과 열광을 줬지만 그게 감동의 드라마가 되려면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야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였고요. 뭐 제가 그 얘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격동의 시기,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는 저는 그 시기에 대구시장이라는 소임을 맡아 있는데 과연 대구시장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사람이 가져야 될 이 덕목들이 무엇일까?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가 무엇일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지난 5년 전에 제가 대구시장을 맡았을 때 저는 대구를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는 안 된다. 변화하고 정말 근본적인 혁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혁신의 주요 과제, 핵심 과제가 뭘까? 저는 우선 산업구조 혁신, 경제 혁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가 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에 안주하면은 앞으로 미래는 더 어려워진다. 전기차 기반의 미래형 자동차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물산업을 새로운 신산업으로 키워내야 된다. 그리고 도시의 효율성과 그리고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스마트 시티로 가야 된다. 이걸 위해서는 대구 전체를 신기술과 신산업의 테스트베드로 내놓겠다는 각오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던 게 첫 번째 제 키워드였습니다. 그때로 돌아가 보면은 아마 이 많은 분들이 무슨 미래형 자동차냐라고 그렇게 저한테 오히려
대물었고, 또 한편으로는 현대가 뭐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열리지도 않는 시장을 보면서 어떻게 전기자동차, 미래형 자동차로 가야 되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해서 우선은 선제적으로 대구시가 좀 주도해서 전기차 기반의 미래형 자동차 선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주창하면서 우선은 보급 사업도 이 다른 도시보다도 가장 많이 앞서서 했고, 또 충전 인프라 부분들도 우리가 구축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제센터까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부품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미래형 자동차 핵심 부품 개발과 1톤 상용차 개발에 뛰어들었고, 이 결과 이제 지금 4, 5년이 지난 이후에 이미 세상은 미래형 자동차가 대세가 되었고, 또 그동안 준비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대비해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충전 기업인 대영채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어찌 보면은 창립 3주년 만에 전국 공영 충전소는 80% 전국의 충전소 시장을 휩쓸고 해외까지 진출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됐고, 그 다음에 SSLM 같은 경우 이 배터리의 분리막 생산 기업은 완전히 일본에서 생산하던 생산 라인을 전부 대구로 옮겨서 지금 테슬라 배터리에 들어가는 분리막 전량을 우리 대구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NFL 같은 경우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출이 증대되고 공장을 신증설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점심을 오늘 못하고 4일로 미룬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기업이 대구 투자 부분들 이쪽도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와 드론과 항공에 들어가는 배터리 중심 그쪽 기업이 투자 입지를 이렇게 점검하기 위한 투자단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점검 때 만나느라고 여러분들 만나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모타라든지 자율형 자동차의 부품 부분들이 각자 이제 각 기업에서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고, 대구시와 또 이 자동차 부품 연구원들이라는 게 협업들이 하고 있어서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가 조금 빠른 건 아니지만 대구가 전체적으로 좀 선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물산업 하자고 그랬을 때 솔직히 말하면 물이 산업이 된다는 걸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회 특정 정당 대표 같은 경우도 물이 무슨 산업이 되냐고 정수기 사업 하려고 그러냐고 할 정도로, 그러나 지금 이제 국가물산업 클러스터는 완성이 돼서 오늘부터 가동이 됩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한국물기술인증원을 가지고 아무 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물산업에 대해 관심이 없던 광주와 인천이 서로 뛰어들고 그래서 물이 산업이 된다는 것도 이제는 분명해졌고, 또 그런 바탕 위에서 대구의 물산업 부분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제가 주창할 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지만 정부가 그 다음 해에 스마트시티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우리가 미리 좀 준비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환경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유리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준비한 도시에 정부가 패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부분들도 저희 대구가 선택이 되고 지금 1,600억 원의 국비 부분들이 투입되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서 저는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정말 이 치밀한 전략 하에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면은 저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를 우리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지난 5년간 배운
대구시정을 통해서 배우고 확인했던 저는 소중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작년도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했을 때 정말 대구시정의 중요한 사업들 중에서 공무원 스스로가 안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1번이 통합신공항이었습니다. 될 거라고 생각했던 공무원들이 3%밖에 안 되는, 그때는 정말 시장으로서 황망하기도 했고 했지만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와서 6월 28일 날 이제 1년 3개월 만에 부지선정위원회가 열려서 금년 말까지 최종 부지를 선정하는 전체적인 일정 부분들을 다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지었고, 그런 선에서 우리가 대구 경북이 이제 내륙에 닫힌 도시가 아니라 하늘길도 열고 뱃길도 연 세계로 열린 도시라고 전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대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면은 일시적으로 반대가 있고 일시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미래를 보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은 저는 시민들도 동의가 넓어지고 또 미래는 미래대로 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대구도 도시 내에 불균형이 심각해서 제가 동대구 축과 더불어서 서대구 축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동대구 축과 서대구 두 축을 가지고 우리가 균형 발전의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지난 4년 동안 제가 외쳐서 제일 먼저 추진했던 서대구 KTX 역사는 다들 되겠냐고 했지만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이 서대구 KTX 역사와 조응해서 역세권 개발 부분들도 다들 걱정도 하지만 저는 이걸 완성할 자신이 있습니다. 우선 다만 한 20년 프로젝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시장이 내 임기 내에 눈에 보이는 식으로 하겠다고 하면은 제대로 된 역세권 개발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대구 KTX 역사, 그리고 가능한 입지의 앵커 시설, 그리고 4개 하우스 시설의 이 통합 지하화, 그리고 이 바탕으로 해서 역세권 전체에 이 민간 공공개발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그렇게 나가서 반드시 우리가 대구의 균형 발전의 시대도 이루고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고 하는 일들도 지금 많이 성큼성큼 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 눈에 보이는 변화 부분들을 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속에서 우리가 어렵지만은 분명한 비전과 목표, 치밀한 전략,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추진력으로 가면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얻은 그러한 지난 5년이었고 그 속에 재임 1년은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언론에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언론도 시청 공무원들도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그리고 누구도 대구 공동체의 미래와 발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의도적으로 그걸 가로막을 그러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정말 그게 상당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우리가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들고 나오고, 또 김해신공항 재검증이란 것은 부산에서 의도가 하고 있는 김해신공항 백지와 가덕도 재추진의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인데
지난 제가 1월 달에 대구 경북지사와 교환 근무 시절에 어떤 기자가 그때 이 경북지사가 대구에 와서 마치 통합신공항을 먼저 해주면은 가덕도를 우리 대구 경북이 수용할 수 뜻한 뉘앙스로 얘기가 있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장님께서 동의하시나고 저한테 여쭤본 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이철우 지사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 아마 했다고 한다면은 지난 시도지사 협의회 때 오거돈 부산시장이 아이고 시도지사님들 우리 부산은 민자로라도 가덕도 공항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러면 민자로 부산공항 만들려면 그거야 우리 대구 경북이 막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마 와전됐을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고 그때도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제가 가덕도 신공항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절대 가덕도는 영남권 신공항이 될 수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김해 신공항은 부울경의 공항이 아니라 영남권 신공항의 대안으로 그 십수년 동안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다가 합의해서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걸 이걸 뒤집어 가지고 나타날 결과가 뭐냐. 그래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그때 이 뉴스들을 검색해 보니까 많은 언론들이 제 얘기를 그대로 썼는데 또 어떤 기자분은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써서 마치 이철우 지사와 내가 통합신공항 먼저 해주면은 가덕도 신공항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걸 이 부울경이 이걸 이용하고 또 최근에 며칠 전에는 민주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그때 그 얘기를 가지고 이 대구시장과 지사가 이 가덕도 공항에 빌미를 줬다고 비난을 하고 또 대구시장 주민 소환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걸 보면서 좀 제발 이렇게 이거는 내 개인에 대한 명예의 문제를 넘어서서 대구의 이익에 이렇게 역행하는 그러한 정치적 주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앞으로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와 관련해서 또 제가 지역의 언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 법적인 대응을 하고 또 지역의 민주당 시당위원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 전날 저한테 와서 비슷한 얘기를 하기 제가 경위를 다 설명했고 그럼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렇게까지 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 기자 간담회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아니 이렇게 정치 도의적으로나 이렇게 하면 되냐 그렇게 물었더니 어떤 기자가 어떤 언론에 났던 기사를 가지고 다시 반복을 하면서 묻길래 그게 사실이라면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앞에를 생략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까지 전해왔습니다. 전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걸 뭐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이렇게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부분들은 제 개인의 명예를 넘어서서 우리 대구 경북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몇 번이고 얘기를 그게 아니라는 걸 밝혔고 내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영남권 신공항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영남권 5개 자치단체가 십수년 동안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면서 합의해서 국책사업으로 결정했던 것을 그걸 대구 경북에 동의 없이 바꾸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나는 부산이 정말 부산 정치권이 재발등을 찍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렇게 가면은 김해 신공항 확장만 늦어지거나 표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부산에도 지금과처럼 세계화 시대에 서로가 정말 하늘길을 밟기 위해서 모든 세계 도시들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김해신공항 확장이 늦어지면은 부산의 발전에 치명적인 것이 올 겁니다. 그거는 영남권 전체의 미래와 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해신공항을 가지고 김해신공항을 백지하려는 의도는 정말 바보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기 계신 그 우리 언론의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부분들을 헤아리셔서 꼭 한번 정말 그 저와 관련되거나 시도지사가 굉장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시도지사와 관련된 얘기나 기사 부분들 할 때는 사실 제 핸드폰이 거의 다 오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꼭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8일 날 이제 1년 3개월 만에 부지선정위원회가 열려서 그동안 최종부지 선정과 관련돼서 절차적으로 걸림돌이 됐던 부분들은 다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심의 의결을 했고 기지건설 사업비와 종전부지 가치에 대해서도 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고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이 실무위원회를 열어서 주민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최종부지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만드는 작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9월 달까지는 공청회 등을 거쳐서 주민 지원 사업 계획을 확정을 지으면은 10월 달에는 주민 투표를 실시해서 신청을 받고 11월 달에까지는 최종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은 우리 대구 경북 내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의성과 군위가 서로 유리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합의를 늦추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있으면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되지 않도록 도지사와 또 이 양군의 군수님들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우리의 이유 때문에 최종부지 선정 절차가 늦어지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 내에서 민간공항 존치 군공항 이전 그다음에 단독 이전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남북권 신공항을 또 십수년 전으로 돌아가서 저는 그분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자칫 하다 보면은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 시키려는 부산의 의도에 판을 깔아주는 결과가 의도하지 않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남북공 신공항을 재취주는 김해공항 백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민간공항 종치 군공항 이전 부분들 또 그와 유사한 결과를 낳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일부 반대가 있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설득은 설득하면서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뚜벅뚜벅 그렇게 가겠습니다. 목숨을 죽이시죠. 3선을 가느냐 대선을 가느냐라는 그 운명의 이 선택지도 저는 대구 시민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선을 마칠 무렵에 시민들께서 저에게 대구시장 3선의 소명을 주실지 대선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주실지 거기에 저는 충실히 따를 생각이고요. 남은 3년 기간 동안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일할 겁니다. 3선이든 대선이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서로 이익이 상충될 수도 있고
때로는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추진하면서 시장 가당성 있게 추진을 못합니다. 저는 제 인기가 좀 떨어지더라도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 미래를 위해서. 대선보다는 삼선에 더 가능성이 많다고 이래서. 근데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솔직히 뭐 여러분 쓰셔도 좋고 안 쓰는 산을 2개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 날 안동 장터 구경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거기서 태어났던 현 정치의 뱃슬자리에 연연하는. 근데 저는 정치적으로 사실 어찌 보면은 하나 대선이 유리하냐 그 뱃슬자리와 관련된 거는 저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재선되면서 저 스스로에게 굳게 다짐한 겁니다. 제가 우리 도에 공항 담당하는 그 과장하고 그리고 여러 명한테 물어봤습니다. 1월달에 이철 지사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기조를 계속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최근에 어디 도지사께서 인터뷰를 하면서 통합신공항하고 가덕도는 별개의 문제다. 저게 나무 지역 문제 가지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통합신공항에 집중해서 이거 빨리 하도록 하자. 김해국 신공항 이 확장 건설되는 것보다 덕덕도나 이런 데 저가 떠들든 말든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이런 생각은 갖고 계세요. 가끔 앞으로 좀 그런 표현도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조언을 드렸으면 조언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가덕도 공항하고 그 다음에 이 통합신공항도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김해신공항 부분들은 우리 영남권 신공항의 대안으로 우리 5개 자치단체가 합의해서 결정된 국책 사업입니다. 국가의 모든 재정으로 국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고 국가가 하는 사업이에요. 모든 재정 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통합신공항은 재정 사업이 아니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기부대 양료 방식으로 군공항이 옮겨가고 거기에 민간공항이 따라가는 그 사업이에요. 그 사업의 성격도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사업의 주체도 다르고 다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덕도는 또 다른 사업입니다. 가덕도는 부산에서 저가 하려고 하는 공항 사업이지 이거는 김해공항하고도 연계될 수도 없고 통합신공항하고는 더더욱 연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공항으로 부산에서 민자로 추진하든 부산의 재정으로 추진하든 이걸 우리가 막을 길은 없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국책사업으로 김해신공항을 가덕도로 바꾸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실현 가능성도 없습니다. 또 그게 되려면은 우선은 김해공항 백지화가 돼야 되는데, 김해공항 백지화가 되면은 그러면은 영남권 신공항이 백지화가 되는 것 때문에 영남권 신공항이 다시 어디에 만들지를 놓고 5개 영남권 자치단체가 또 합의를 봐야 되는, 합의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로 싸우다가 그래 되면 영남권 신공항만 계속 표류하고 물 건너가게 되는, 이거는 영남권 전체 이익에 치명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해신공항, 영남권, 우리 통합신공항, 가덕도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 다른, 그리고 주체도 다른 이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될래야 연계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꾸 부산에 말려듭니다. 마치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계속 도발을 해서 우리가 과잉 대응하면은 국제재판소로 끌고 가자는 오히려 쟁점화 전략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국이 계속 말려들기를 바라면서 도발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덕도 문제는 부산 정치권의 도발입니다. 완전히 별개의 사업에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가덕도 문제가 떠든다고 해서 부산 정치권이 도발을 한다고 해서 마치 이거와 우리 통합신공항이 연계되어 있는 것 기정사실로 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왜 대응만 하냐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대구 경북의 이익을 위해서는 오히려 옳지 않는 거다. 그래서 남북권 신공항이든 민간공항 존치론이든 이 부분들이 그럴듯해는 보이지만은 그분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칫 잘못하면은 가덕구 신공항 론자들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그 길을 깔아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취소 의견은 좀 왜냐하면은 지금 용역 두 가지 용역이 결과가 나오는 것이 11월 정도 돼야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대신 이제 대구 경북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상색 협력의 여건들 만들면서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그동안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우리 왜 대구 경북이 하나가 돼야 되고 구미가 대구에 갖는 의미 대구가 구미에 갖는 의미를 서로 모르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려워지니까 구미의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지고 기업들이 문을 닫고 하니까 당장 대구 일자리와 대구 경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 구미가 정말 구미에서 전자 화공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대구에 있는 대학들이 에서 나오는 인재들과 기술과 이것이 뒷받침이 됐고 대구라는 250만 도시가 구미의 교육, 문화, 비즈니스의 배후 도시가 돼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대학들이 정말 어렵게 침체하면서 구미에 공장을 유치하려고 해도 구미에 가면 좋은 인력 못 구한다고 구미에 공장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미하고 대구는 한 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잘 나갈 때는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어려워지니까 이걸 우리가 정말 절박하게 느끼는데 절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생의 길을 우리는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필요하게 구미를 압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지피는 일은 안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들도 인내를 가지고 같이 상생의 길 속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현안이 시청 있잖아요. 네. 시청. 일부 구에서 너무 좀 지나치게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 공론 이해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다 들리던데 그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예. 저는 그렇게 과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원비로 우리가- 우리가 뭐 바람 빠진 풍선 개살거 지금 아니 그 시청이 있는 구청이 여기에 존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유치하고 싶어하는 곳에서 자기 지역에 유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 물기술 인증원 하나 유치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세게 싸웠습니까? 다른 지역들하고. 저는 그렇게 그러나
그 부분들이 그렇게 유치전이 가열된다고 해서 결정하는데 지장을 주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청사의 문제는, 신청사 건립의 문제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따라서 공론화위원회가 계획을 잡고 의견을 수렴하고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서 250명의 시민평가단을 채점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갑니다. 조금 유치전이 가열된다고 해서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시장의 입장에 저를 자꾸 만나자고 하는데 저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는 순간부터 시청의 입지나 이런 부분 결정과 관련된 제 권한은 공론화위원회로 다 제도적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개입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것은 책임만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대로 받아서 실행할 책임과 의무만 저한테 있는 것이지. 그래서 만약에 유치전에 뛰어들거나 존치전에 뛰어든 구청들에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다 시장 탓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짊어질 각오를 하고 신청사 건립 방침을 결정하고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 유치전이, 저는 이거 과열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요. 유치전이 조금 뜨거워져도 그래도 갈 길은 가고 할 일은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다 책임진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각자 판단과 선택의 문제다. 뭐 저렇게 하는 것이 존치나 유치에 도움이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또 다른 길을 모색하는 건 선택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성현 노사위원장이 와서 혹시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아마 저는 물론 노사가 대구에도 좀 갈등은 있지만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는 훨씬 더 안정되어 있는 것은 저는 대구의 DNA 속에 있는 공동체 정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 이익, 개인과 집단의 이익만을 쫓아서 공멸의 길로 가지 않고 서로 좀 전체를 위해서 양보하고 이런 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 그 1회 AMS가 작년에 1회 AMS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입니다. 그런데 노조위원장하고 대표가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회장이.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돼 있는데 우리가 상생하겠다. 그래서 대구시가 좀 도와달라. 그게 기화가 돼서 수주는 1조 4천억이나 받아놓은 회사가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연장도 안 해주고 대출, 신규 설비 자금도 대출 안 해줘서 1조 4천억을 날리고 공장은 문을 닫게 된 절박한 상황에서 대구시가 좀 나서달라고 했을 때 저는 노사를 믿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노사 상생, 원화청 상생, 지역 상생이라는 큰 정신과 대의를 담아서 지금 상황에서 2280억이란 이 대출 자금을 받는다는 건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원청사 850명의 근로 노동자들 그리고 270개의 하청 2차 3차 밴드 부분들에 대한 고용 안정도 지켜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자동차 부품 업체들 중에서 이런 업체들이 몇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그쪽으로 확장을 해서 좀 노사 상생, 원화청 상생 그리고 또 지역 상생 이런 부분들의 모델들을 계속 이 2차, 3차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공항 문제 한 가지만 더 좀 질문 드릴게요. 예.
경남권 검은공항을 지원해달라. 사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아니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지원- 분명히 말씀을 좀 지원 안 해줘도 잘 가는데 뭘 자기들이 지원해. 그리고 완전히 별개의 사업인데 그거는 뭐 응원해 주는 거야 고마운 일이지만은 뭐 그 완전히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에 그걸 연계시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 자기들 김해공항 백지와 그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편들어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그게. 그거는 뭐 별로 고려할 가치가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